네, 오늘은 ADHD 진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앞쪽에 9개, 그 다음에 H, Hyperactivity라는 과잉행동은 6개고 플러스 3개로 충동성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죠. 그래서 AD 쪽 9개, 주의력 결핍 쪽 9개, 그 다음에 이제 과잉행동하고 충동성 9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의력 결핍의 9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의 1차가 주의력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능력이겠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가 잦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당연히 1번에는 정답 1번을 해야 되는데 한 칸씩 내려 쓰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걸 체크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안 하거나 하는 그런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뭔가가 실수가 많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직무에 있어서의 실수가 많은 거죠. 뭐 숫자 계산이 좀 많이 조금 틀린다든가 늘 하는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말할 때는 말을 하는데 남이 말하려고 그럴 때는 경청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하면서 남이 말할 때는 잘 안 되는 거. 이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일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때는 학습이 주어지겠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 학습,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 어른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주어진 일을 할 때 마무리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마무리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이 마무리 안 된 상태로 제출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죠. 꼭 방학 동안에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일기 다 마무리 안 돼서 들고 간다던가 그런 경우, 숙제를 다 안 하고 들고 간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라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스케줄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경중,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가벼운 건지에 대한 경중이 없이 체계적으로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스트레스 받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 거는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숙제, 해가야 되는 어떤 레포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평상시에 늘 해가야 되는 것들을 잘 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물건이나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잘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자주 사줘야 돼요. 실내화를 자주 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경도 자주 잃어버리면서 자주 사줘야 돼요. 실내화 자주 사줘야 돼요. 시계를 매번 잊어버려서 사줘야 돼요. 정말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물건을 어디서 찾지를 못해요. 어디서 잃어버리는 자체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외부적 자극에 빨리 산만해집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금방 딴 데 그 소리 들리는데 쳐다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죠.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너무 빨리 산만해진다라는 게 AD Attention Deficit 주의력 결핍의 여덟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특징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놓고 아 맞다 하면서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자주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늦게 간다던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죠. 자, 이렇게 AD 쪽의 9개 쪽은 남한테 큰 상처를 주냐 안 주냐에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막 직접적으로 과잉행동이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용한 ADHD 그런 아이들에 대한 9개의 기준을 정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이퍼액티비티라는 ADHD 할 때 H, 여기 하이퍼액티비티 혹은 임펄싱, 충동성, 요걸 9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과잉행동 6개를 먼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하고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계속 손을 움직이거나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손과 발을 계속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발을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보면은 계속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 뒤꿈치를 들고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런 특이한 모습도 보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뛰어오르거나 지나치게 막 어디를 기어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 뛰어서 막 위로 막 올라가고 하는. 근데 이건 너무 과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어 오르거나 뛰어 오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도 과잉 행동에 해당되는 세 번째 행동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활동을 할 때 조용히 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거나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모습이 있어서 시끄럽게 놉니다.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놉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계속 얘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모터가 달린 듯 움직인다, 이런 표현이 다섯 번째 과잉 행동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가 다섯 번째 항목. 여섯 번째는 말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요. 토커티브처럼 말을 쉬지 않고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움직임, 이것도 과잉 행동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6개의 플러스 충동성이 있습니다. 충동성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 상대방이 대답을 다 말을 다 안 했는데 불쑥 끼어들어서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대답을 해버리고, 친구가 말을 다 안 했는데 끼어들어서 대답을 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줄 서서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끼어들어서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질문이나 순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오지랖 넓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방해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활동을 방해를 하고 끼어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렇게 AD의 9개,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의 9개, 그 다음에 과잉 행동 6개, 충동성 3개 합쳐가지고 또 9개, 총 이렇게 18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ADHD의 기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